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뭐냐면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결과는 다를까? 이게 너무 의문인 거예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결과가 다를까? 이게 저는 너무 의문인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면 생각도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상상력, 창의력, 자기 암시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념의 차이가 비즈니스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신념의 차이가. 신념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신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TV 많이 나오시던데 오은영 박사님 누군지 아시죠? 그런 분들이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좋은 결과들을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요. 또 다른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를 훈련시키는 분야에서는 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강형욱 그 훈련사 생각나시나요?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그 신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각자가 점검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오늘 제 짧은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비즈니스 신념이 나의 비즈니스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비즈니스 신념이 나의 비즈니스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렇게 연결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뉴스킨을 하는데 누구는 방판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누구는 불법 다단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누구는 조직을 확장하는 네트워커로 인식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이 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한 정체성으로 결정이 나는구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념이 없으니까, 이 정체성이 나한테 올바르게 딱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 비즈니스 기회를 제대로 자신 있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그 강형욱 훈련사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얘기 할까요? 당연히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당연하게. 아까 얘기했던 오은영 박사님 만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주로 할까요? 당연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드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당연히 어떤 얘기 하게 돼야 되나요? 당연히 뉴스킨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뉴스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과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가? 어떤 요청들을 받게 되는가?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되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요. 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진짜 좋은 화장품 추천해 줘 이런 얘기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내 정체성이 딱 거기까지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 문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돈 어떻게 버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결판이 나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 화장품 팔아서 부업 수준으로 돈 버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된다. 부업 수준으로. 우리는 나로 인해서 조직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수준으로 남들한테 인식되게끔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했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를 내가 아무리 잘 포장하고 꾸며내려고 해도 무서운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본다.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내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보더라고요. 꾸밀 수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리크루팅 언제 결판 날까? 언제 결판 날까요? 저는 이미
신념의 싸움에서 결판이 났다라고 봐요. 이미 만나기도 전에 신념의 싸움에서 결판이 났다라고 봐요. 이 싸움은 목소리가 크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뉴스킨에 대한 신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뉴스킨에 대한 신념이 서로 맞부딪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뉴스킨에 대해서 보통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쉽지 않다, 어렵다. 내 주변에 그거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거의 못 봤다. 부정적인 신념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얘기. 그런 신념과 내 신념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지고 들어가면 리크루팅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내 신념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가 결정해 놔야 됩니다. 그럼 신념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어떤 뭐 말 잘하는 거, 어떤 제품에 대한 지식들, 뭐 고상을 잘 푸는 것, 이런 게 다가 아니에요. 신념은 끝까지 해내는 일, 즉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내가 너한테 증명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신념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제가 언급한 게 혜련 사장님이 잠깐 예시를 들었는데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GV를 잘하는 사장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닙니다. 거의 GV를 못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얻어 걸려가지고 제 지인의 와이프한테 180도 하나 들어갔어요. 저는 이걸로 너무 만족했어요. 아, 나도 GV를 했다. 이걸로 만족했는데 정일현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일현 사장의 신념은 뭐냐면 뉴스킨을 쓰는 사람들은 이 제품을 써서 피부가 완벽하게 좋아져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 하나를 쓰더라도 이게 그 사람이 완벽하게 좋아지게끔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일원 사장이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솔직히 제가 가이드를 잘 못 해주니까 정일원 사장님이 자기한테 붙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방을 같이 만들더니 그 안에서 A부터 Z까지 가이드를 일일이 다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 내 말대로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당신이 사야 된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사겠으면 내가 이것들 샘플로 조금씩 덜어라도 줄 테니까 이거 써야 된다 하고 하면서 택배를 2번, 3번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정현아 사장을 신뢰하는 거예요. 고객이 180도 뉴스킨 제품 안 썼던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180도 바로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현이 바로 일어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토 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스트까지 구매하고 이렇게 매니아 소비자들을 만들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우리가 유통하는 이 제품에 대한 신념,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될까요? 이거 쓰면 너 무조건 좋아져라는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할 때, 이 사업 전달할 때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될까요? 너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어? 내가 봤을 때 이 방법이 너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이런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은 이겁니다. 비전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것들은 큰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 내 조직 확장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북미팅을 합니다. 그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아직까지 페이지가 기억나요. 541쪽에 신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신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홈팀 안에서, 예수의 홈팀 안에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신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 라고 하니까 각자가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들어보고 조금 미흡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래서 이걸 듣고 조금 더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비즈니스로 우리는 결국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이거 제 신념이에요.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어요. 저희 부부 지금 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시간적, 경제적 자유는 우리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념은 뭐냐면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신념이 있어요. 이런 신념이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테란 사장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 줄로 딱 정의했더라고요. 내가 평범하다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뉴스kin뿐이다. 이런 신념을 딱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신념이 없으면 내가 사업 설명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사업 설명, 사업 전달을 자신감 있게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만의 신념이 없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부업 수준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이 비즈니스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성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떤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내가 정리를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신념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신념들을 딱 구성할 수 있을 때 좋은 재료들이 무엇일까? 이런 신념들을 가지려고 하면 좋은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 재료들은 무엇일까? 제가 봤을 때 그건 내가 잘 되는 경험이에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잘 되는 경험을 하면은 이런 신념이 막강해지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이제 보상 많이 풀죠. 보상 푸는데 3단 보상 푸는데 마지막에 어떤 보상 푸세요? 이런 보상 많이 안 푸세요. 1년에 조직이 딱 한 명씩만 늘어나는 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라는 보상 많이 푸시죠. 그렇게 되면 5년 정도 되면 내 조직에서 수십 수백 명이 있고 내 커미션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보상이 다 풀어집니다.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그런 보상을 푸는데 정작 나는 1년에 한 명씩 내 조직에서 늘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나한테 좋은 재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보상을 풀면서도 내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과연 이것을 신념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래서 신념을 막강하게 키우는데 가장 좋은 재료는 내가 진짜 되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명이 남들한테 증명하는 게 중요하냐?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그 증명이 나한테 적용이 돼요. 진짜 나한테 되네라고 증명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막강해지더라고요. 신념은 때로 위험할 수 있어요.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이제 잘못된 그런 길로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을 요즘은 꼰대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에서 꼰대가 돼도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신념이 없는 그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보다 나만의 신념이 명확하고 투철하고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이것만큼은 나 당신 앞에서 굽힐 수 없어라는 신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나로부터 뻗어가 나가는 조직을 가지려고 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매달 사업자 유지 GV에 막 힘들어하고 씨름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신념이 잘 전달될까? 아니죠.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초기 사업자라 할지라도 내 조직을 엄청난 조직을 내가 가지겠다. 이거를 상상하고 꿈꾸고 믿으셔야 돼요. 재수없겠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독립을 꿈꿨습니다. 초기 사업자 때부터 재수없겠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독립을 꿈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바로 위에 스폰서분들께는 좀 죄송했지만 저희는 파트너 한두 명일 때 바로 방독립해 가지고 저희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스폰서 사장님들께 뭐 다른 길로 가겠다, 팔로우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팔로우 자세는 유지하되 철저하게 이거는 우리 사업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스유라는 그룹명을 정하고 저희 예스유의 사명선언문을 정하고 이것에 맞는 사람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빨리 더 커져 가지고 이 그룹 미팅도 예스유가 따로 독립해야 돼요.
물론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따로 독립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지금 MCM으로 이렇게 같이 담겨져 있지만 빨리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랠리도 이제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랠리도 저희 그룹 이하로 빨리 독립하려고 애쓸 거예요. 물론 MCM 따로 독립하는 게 먼저 순서일 거고. 이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스폰서한테 힘이 되는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솔직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제일 스폰서한테 힘이 되는 방법이에요. 내 팀 키우는 게 제일 힘이 되는 방법이고 이게 제일 잘 되는 방법이에요. 이 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이고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꾸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이즈를 키우셔야 됩니다. 내가 당장 오늘 어떤 제품을 팔아서 집을 올리고 말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나로 인해서 그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룹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진짜 나를 높게 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뭐 그 요즘 꽂힌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개그우먼 장도연 씨 아세요? 키 크고 예, 키 큰 그 개그우먼 장도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많은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부담감이 있는 순간순간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본인이 속으로 되뇌이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되뇌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나 빼고 다 밥이다. 좀 비속어죠. 그러니까 다 밥이다. 지읒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직접 표현한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여기 계신 사람들 다 한 분 한 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굽히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꿀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진짜 비교당하지 마세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고 적어도 이 비즈니스에서만큼은 내가 당신한테 최고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이 안에서는 내가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로 인해서 팀이 생겨요. 진짜 좀 재수 없겠지만은 저희는 들어오면서 최충일 부회장님 사장님을 봤어요. 저희가 5년 전에 이 사업 들어오면서 그 두 분이 저희한테 직접 보상을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최충일 부회장님 사장님을 만만하게 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만하게 봤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정도 하면은 우리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저희한테 더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분을 저희가 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이 존경하고 저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생각해요. 근데 교만하지만 그런 마음 가졌었다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정혜령, 김민철, 그 정도 하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죄송하지만 저희만큼만 하면요. 3년 안에 팀 엘리트 되고요. 저희만큼만 하면 5년 안에 팀 엘리트 2년차 되고 이 정도 삶을 살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최충희 구현진 사회만큼만 하면 5년 뒤에 우리 삶이 저렇게 된다.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대구의 어떤 500만 사장님께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이 뉴스킨 사업을 해보니까 팀 엘리트 5년만 하면은 내 남은 평생을 VIP 인생으로 살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 엘리트 5년 하면 VIP 인생. 근데 이미 최충일 고현진 사장님께서 그 목표를 이뤄내셨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길은 너무나 뻔해요. 우리 앞길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인데 내가 나를 잘 못 믿어가지고 내 앞길을 제대로 못 믿고 이 사업이 어렵니 힘드니 어떠니 저떠니 얘기를 하면서 나 스스로 깎아내리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전혀. 정일환 사장님이 대단한 것 같죠?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고 이런 결과들 내니까 대단한 것 같죠?
사실 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비즈니스적으로 평범이하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믿고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뮤즈킨의 대표 리더가 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내지만 좀 높여드리겠습니다. 대표 리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세요. 너네만큼 내가 왜 못해? 나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보다 더 잘해가지고 더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시면 좋겠어요. 좀 깔보시면 좋겠어요. 재수 없죠? 그래도 드리고 싶은 저의 진심입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빨리 했다고 이런 말씀을 너무 없게 이렇게 드리지만 애교로 봐주시고,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 바꾸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